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길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국내 첫 달리는 중환자실을 만든 응급의학과 전문의 노영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의 노영선입니다. 서울 중증 환자 공공위생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주로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 저 병원에서 근무를 안 하면 대체 어디에서 무슨 그러니까요. 일을 하냐고 많이들 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응급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달리는 중환자실이라고 불리는 특수구급차 안에서 중환자를 이송하면서 병원이 아닌 도로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달리는 중환자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정지나 중증 외상 같은 이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할 때 저희 달리는 중환자실을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은 사실 병원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 이제 응급학과 전문이랑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병원과 병원 사이에 공백을 메꿔주는, 공백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구급차를 근데 처음 생각해낸 게 교수님이라고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전공이랑 전임이 하는 이 동안에 해외에 나가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19에 환자가 신고를 하면 중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환자 곁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병원 밖에서도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구급차와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다릅니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훈련을 받은 응급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들이 동승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렇겠네요. 또 다른 거는 저희는 이제 일반 구급차보다 크기도 1.5배 정도 더 더 크고 크군요. 그다음에 중환자 치료 장비를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실을 수 있게 저희가 특장을 디자인하는 과정부터 저희 의료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흉부압박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흉부압박기 혈액 주입기고요. 수액이나 약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퓨전 펌프라고 하는 장비, 성인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 제세동기가 같이 있습니다. 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큐베이터 환경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송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아이들이 너무 작으면 사실 이제 굉장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을 하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중환자를 이송하다 보면 진짜 그 급박한 상황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확진 산모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네, 산모가 그 분만할 수 있는 음압 분만실이 필요했는데 음압 분만실과 신생아 격리병상에 같이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격리실에서 분만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고 그때 이제 신생아를 그 음압 격리실로 이송을 했었어야 됐는데 달리는 중환자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태어난 지 1시간 안 된 그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이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참.
중증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이 환자들에게 혈관 조영술이나 다른 시술을 통해서 그 피나는 걸 멈추지 않으면 환자는 죽어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도로에서도 정말 사투를 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도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긴장해서 운전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수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들이 조절하면서 이송을 합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이게 뭐 때문에 안 좋아지는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인 분석해서 바로 처치를 시행해야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이 힘들긴 한데 내가 이 한 건 마치고 옴으로써 우리로 인해서 이 환자가 큰 병원에서 어쨌든 살 수 있다는 그 사명감이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야, 이것도 약간 살짝 소름 돋았네.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요? 앞으로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전공의할 때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안전벨트를 맸냐고 물어보면 안전벨트를 안 맨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청 자료 24,000건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안전벨트를 안 매면 안전벨트 맨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게 운전자들은 12배 정도 사망률이 증가하고 동승자는 5.5배 정도 사망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레포트했었고 2018년에 전자석 안전벨트화를 하는데 제 논문이 중요한 근거로 쓰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도 이게 보급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원래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했고 급성 심장 정지가 제 이제 관심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질병청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10% 더 받으면 그 동네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1.4배 더 사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세상이 좀 변하잖아요, 사회가. 이거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밥값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였던 수많은 그 사회적인 노력과 그 투자들에 대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연구가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취미가 논문 쓰는 겁니까? 이게 논문이 이렇게 취미는 아니고요. 제가 네.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논문 쓰는 게요? 네. 논문이 쓰는 게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연구 같은 것들이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 근거로 사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해서 엄청 재미없는 인간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재미없는 인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논문 쓰는 사람으로. 논문 쓰는 사람으로 나오는 네, 그건 괜찮죠? 논문 쓰는 사람.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 교수님 별명이 스리생의 전미도 씨. 느낌 있으시네. 약간 또 그 느낌을 좀 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있으시네. 전혀 아닙니다. 교수님 네. 있어요. 누구를 닮았네? 전미도 씨하고 지금. 있으시네. 자료조사 다 했으면 그걸로 결과를 도출해야지. 통계를 돌려서 먼저 논문용 테이블과 피규어를 만들어야 돼.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아니 실제로 좀 비슷한 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수료생에 나오는 의사분들이 서울대학교 의학과 국악번으로 나오는 네. 설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의학과 국악번이기도 하고. 실제로 네. 국악번이시고. 저희 그 모임처럼 저도 잡다구리라는 저희 모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제가 여자 혼자라서 아마 비슷한 게 좀 많다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 잡다구리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은 아니고 저희 친구들끼리 모임인데 애과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10명의 친구들끼리 이제 모임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잡다구리라고 지은 거고요.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뭐 이런 뭐 저는 이제 뭐 알려진 대로 이제 조동아리라는 그렇죠. 또 예, 언니 좀 수다로 시간 뽀개는 예, 그런 사조직들이 좀 있습니다만 또 모임이 하나 이제 우리 조셉하고 남창희 씨하고 꾸중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예. 만나면은 이제 밀린 꾸중을 듣는 날이죠. 재석이 형과 네, 재석이 있어요. 예. 저희를 불러서 제가 밥값하고 다 내고 밥값하고 다 내고. 저는 꾸중을 조금 주죠. 네네네. 예.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넘어가. 그래서 형이 또 선물도 하나씩. 일을 하면서 포기한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이제 재밌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훌쩍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한 게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도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네, 늘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그걸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러면 뭐 혹시 나의 좀 평소에 좀 이상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분이었으면 뭐 저는 딱 하나인데 키 크고 잘생기신 분? 딱 하나. 근데 명확해서 좋네요. 명확해서 좋아요. 약간 마지막으로 또 혹시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혹시 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환자를 살리는 길이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나 혹은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후배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게 의사인가? 라는 질문이 들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요. 저는 그게 가장 명확한 게 응급의료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응급의학이 좋았고 지불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